추억 속의 새 뜸부기. 이제 녀석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새가 됐다. 지금은 아련한 동요 속의 새가 되어버린 뜸부기. 논에서 울던 뜸부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봄은 설레임으로 찾아온다. 강가의 잉어가 알을 낳는 계절. 들판의 꿩도 짝짓기가 한창이다. 멋자리모가 다 자라는 4월 말.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진다. 겨우내 묵혔던 논에 물을 대는 것도 이 무렵이다. 모를 심기 전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논 한가운데 제일 먼저 논을 차지한 녀석은 장다리 물대새다. 4월부터 산란기를 맞는 장다리 물대새. 녀석들은 사람들이 논가리를 하기 전 그 틈새를 이용해 논에다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는다. 장다리 물대새는 암수가 번갈아가며 교대로 알을 품는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적어도 25일 동안은 이렇게 알을 품어야 한다. 그런데 옆논에서는 벌써 논가리가 시작됐다. 외거리가의 새들은 이때를 기다린다. 물을 댄 논을 갈아엎는 동안 손쉽게 먹이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먹이 사냥을 나온 새들은 위험한 줄도 모른다. 논바닥에 드러난 미꾸라지는 황로에 좋은 먹이다. 운이 좋은 황로 한 마리가 들쥐를 물었다. 논가리가 황로에겐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옆논에 둥지를 튼 장다리 물대새는 속이 탄다. 논에서 장다리 물대새에게 허락된 시간은 사람들이 논가리를 하기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기야 이 논에도 논가리가 시작됐다. 어미는 다급해졌다. 하지만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트랙터를 막을 도리가 없다. 둥지 옆에 있던 어미 새들의 소리가 높아졌다.
알을 지키기 위해 어미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의태 행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는 어미의 본능이다. 그러나 어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랙터 바퀴는 여지없이 둥지를 덮치고 말았다. 논갈이 할 때가 다 돼서 뒤늦게 둥지를 튼 게 어미의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새끼를 잃은 어미는 둥지를 쉽게 떠나지 못한다. 모내기가 끝난 5월 말, 취재팀은 본격적으로 뜸부기를 찾아 나섰다. 여름 철새인 뜸부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둥지를 트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과거 이 무렵 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뜸부기였다. 그러나 뜸부기가 거의 사라진 지 20여 년째. 취재팀은 음향 채집기까지 동원해서 뜸부기 탐사에 돌입했다. 천수만을 막아 논을 만든 해미면 귀밀리. 이곳은 뜸부기가 많았던 대표적인 마을이지만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됐다. 저 물로다 대걸 적인 땀땀땀하고 예, 불러갈 적에 뜸뜸뜸 이렇게. 고개 막 그런 식으로. 제대로 봤네. 아, 뜸부기 잡으려고도 내가 그전에는 뜸부기가 얼마나 그랬어.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길라로 농약 관계로 그러는 모양이요. 없어. 저 뭐 그전에는 그저 사람이 업체기도 하고 그저 갖다 쪄먹기도 하고. 예. 막 그거를 업체가 나면 다니면서 굉장히 해방불이 막 배 다 문일러. 볏잎을 폭에서 알이 물에 닿지 않도록 둥지를 만드는 뜸부기는 농부들이 둥지를 없애면 벼를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새끼도 이거도 이렇게 까기도 하고. 알은 보통 몇 개 나왔어요? 알에 6개. 6개 정도. 아야 5개도 낳고 4개도 낳고 3개도 낳고 뭐 그거 다정 없으면 그것도. 너는 뜸부기가 여름을 나는 터전이다. 그러나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면서 논에 사는 생물이 줄어들자 뜸부기도 논에서 자취를 감췄다. 특히 뜸부기가 몸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뜸부기는 사람들에게까지 둥지채 순환을 당했다. 그런데 지난 6월 뜻밖의 뜸부기 소식이 들렸다. 20년 전만 해도 뜸부기가 많이 살았다는 바로 그 귀밀리다. 농부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논 한가운데 거기에 뜸부기 알이 있다. 비료를 이렇게 가다 주다 보니까 이 가고 이렇게 모여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저쪽 반대방에서 저희가 털어서 오니까 이제 날른 거예요. 그래서 날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알 나눴대요. 그런데 알을 품고 있어야 할 암컷이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논 주인은 뜸부기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둥지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뜸부기 어미는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런데 암컷은 없고 수컷만이 둥지 인근에서 발견됐다. 소리를 내는 녀석은 수컷이다. 온몸이 검은 갈색을 띠는 수컷은 이마에 벼슬이 있다. 수컷의 울음은 암컷을 부르는 신호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둥지가 노출된 이후 암컷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알을 품어야 할 암컷 뜸부기는 끝내 둥지를 포기하고 만 것이다. 뜸부기가 논에서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다. 취재팀은 가장 최근까지 뜸부기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전남 구례를 찾았다. 지리산 자연환경 생태보존회. 이곳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뜸부기 보호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직접 현장 답사를 다니며 뜸부기를 추적해왔다. 여기에는 그동안 관찰한 뜸부기에 대한 자료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그러나 6년여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한 뜸부기는 극소수다. 이들이 발견한 뜸부기는 모두 수컷이다. 나가서 놀 때 같이 따라서 막 뚱뚱뚱뚱뚱뚱 뭐가 따라다니는 거야. 뚱부기들 놀고 있으면은. 지난 97년에는 뜸부기를 보호하기 위해 뜸부기가 발견된 논 900평을 구입한 뒤 농약도 치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저쪽에서 이제 사람이 나타나니까 덕분에 뜸부기는 이 논으로 찾아들었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민감한 뜸부기는 여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고개만 숙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어서. 논이 참 좋은 거네요. 예, 살기. 그렇죠. 예. 은신처럼. 무지처로서 아주 좋죠. 벼속에 고개만 숙이면은 자기가 숨겨지니까. 뜸부기 울음소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해질녘에는 구슬프고 낮에는 우렁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농부들은 뜸부기 울음소리가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르다고 믿는다. 뜸부기는 좀처럼 날지 않는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날아오는 여름 철새인 뜸부기는 실제로 나는데도 선수다. 뜸부기가 사람들 눈에 띄는 때는 논두렁에 나왔을 때다. 논에서 몸을 웅크리고 살던 뜸부기는 가끔 논두렁에 나와 날개를 펼치고 기지개를 켠다. 여름논의 주인으로 살아온 구례 뜸부기.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견되는 녀석은 모두 수컷뿐이다.
1997년 한 곳에서 수컷 2마리가 관찰되기도 했다. 그러나 암컷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 순놈이 있으면은 암놈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암컷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암컷은 그 소리내에 울지 않기 때문에 좀 발견이 쉽지 않고 또 훨씬 적습니다. 꽁 암컷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아주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컷뿐이긴 하지만 그나마 구례 지역의 뜸부기가 가장 최근까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곳의 독특한 환경 덕분이다. 구례가 이제 옛날에 지리산 밑에 요 밑에가 섬진강하고 접해가지고 그 논들이 구릉지였습니다. 일모작 단지. 말하자면 1년 내내 물이 받쳐 있는 논들이었죠. 그래서 수초가 좀 풍부하고 또 이제 그 안에 미꾸라지랄지 무슨 뜸부기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릉지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뜸부기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이 논에 오던 뜸부기도 논을 떠났다. 남원 구례간 4차선 도로가 건설된 후 이 논을 찾던 뜸부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벼가 자라는 논은 새들에게 좋은 서식처다. 높이 자란 벼는 은신처가 되고 논에서 자라는 생물들 덕분에 먹이가 풍부하다. 새들이 여름논을 즐겨 찾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이제 새들은 더 이상 논을 찾지 않는다. 여름이면 논에서 살던 황새도 따오기도 논을 떠난 지 오래. 이제 뜸부기도 거의 논을 찾지 않게 된 것이다. 과연 뜸부기는 더 이상 우리 논에 둥지를 틀지 않는 것일까? 다시 뜸부기에 대한 소식이 온 곳은 경기도 광주시 퇴천면이다. 이곳 역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이번에도 논에서 일하던 농부가 우연히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는 빽빽하게 벼로 둘러싸인 논 한가운데서 발견됐다. 뜸부기 알은 얼룩덜룩하다. 그런데 이 알은 색이 비교적 희다. 그 이유가 곧 밝혀졌다. 이 새는 뜸부기가 아니라 쇠뜸부기 사촌이다. 쇠뜸부기 사촌은 이름 그대로 몸 길이가 20cm 정도로 뜸부기보다 작고 갈색을 띠는데 얼핏 보기엔 뜸부기를 닮았다. 어미는 부리로 알을 굴려 체온을 골고루 나누어준다. 논에 사는 새들이 그렇듯이 쇠뜸부기 사촌도 뜸부기와 마찬가지로 경계심이 강하다. 둥지 옆에 설치된 카메라를 어미는 의식하는 눈치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벼잎을 물어다 둥지가 노출되지 않게 위장한다.
주변을 경계하랴 알을 굴리랴 어미는 부산하기만 하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머리 쪽에 설치했다. 하지만 어미는 기어이 부리로 카메라 렌즈를 건드려보고 확인한다. 이번에도 쇠뜸부기 사촌은 벼잎으로 둥지를 감춰버린다. 밖에서는 전혀 눈치챌 수 없다. 논에서 녀석들의 은폐술은 이렇게 완벽하다. 결국 어디서도 뜸부기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 남원시 주생면에 있는 한 저수지. 취재팀은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새를 발견했다. 몸 길이 30cm, 뜸부기보다 몸집이 약간 작은 흰배 뜸부기다. 아시아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흰배 뜸부기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 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번식기를 맞은 흰배 뜸부기 한 쌍이 짝을 찾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흰배 뜸부기의 울음소리는 절도 있게 끊어지는 뜸부기 소리와는 다르다.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 암컷은 힘이 센 수컷을 선택하는 게 자연의 섭니다. 잠시 후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며칠 후 저수지 주변에서 흰배 뜸부기가 다시 발견됐다. 흰배 뜸부기는 연잎으로 가려진 갈대밭에 둥지를 틀었다. 흰배 뜸부기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여름철 새들은 장마가 오기 전 서둘러 새끼를 부화시켜야 한다. 장마철을 피해 산란을 한 어미는 부화할 때까지 25일 동안 알을 품어야 한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장마가 서둘러 찾아왔다. 어미는 최대한 둥지를 풀로 감싸 비를 막아보지만 큰 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둥지 속에서도 어미는 알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비를 막는다. 그러나 이마저 불가항력이다. 장마로 저수지에 물이 불어나면서 흰배 뜸부기의 부화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뜸부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장마가 시작되면 새 둥지를 찾기는 힘들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뜸부기 둥지가 발견됐던 서산 해미면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찾아보기로 했다. 지난 6월 뜸부기 둥지가 발견된 귀밀리 옆 웅서성리 마을. 7월 말 다행히 이곳에서 뜸부기 둥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왔다. 주민들도 모였다 하면 뜸부기 이야기꽃을 피우며 모처럼 반가운 눈치다. 그래 내가 그거 뜸배기 또 있다고 내가 그랬거든. 맞아. 오디오 이렇게 자네가 한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만 줬지. 도로를 파헤치고 마을 하수관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둥지가 발견된 곳은 길 가장자리 풀속. 얼핏 보기에 새 둥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위치다. 그러나 풀숲 안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새가 있다. 알은 모두 9개, 분명 뜸부기 알이다. 이런 곳에서 뜸부기 둥지가 발견되리라고는 주민들도 예상치 못했다. 그러니까 이 공사하려고 이제 그 땅 파기 작업을 하다가 땅 파기 작업을 하려니까 풀을 깎아가네요. 그렇지. 그때 예치기로 풀 깎다가 이제 뜸배기 집을 발견한 뒤로 발견했다. 뜸배기를 부활을 시키자.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뜸배기를 자연 상태로 부활을 시키자 해가지고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고 또. 예. 주민들은 뜸부기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둥지 주변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새 둥지를 위해 마을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마을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뜸배가 구엽다 보니까 그렇지. 뜸배가 구엽다 보니까 이게 사람 이기네. 그렇지. 예. 근래는 없더라고. 근래는 없이요. 없어. 없어지는 것도 많이요. 그 후 뜸부기 둥지는 마을 사람들의 은밀한 즐거움이 됐다. 논에서 3미터가 넘는 높은 논두렁 위에 자리 잡은 뜸부기 둥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논에서 멀지 않으면서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위치다. 뜸부기 암컷은 수컷보다 더 조심성이 많다. 수컷처럼 뜸뜸뜸 소리를 내지 않는 암컷은 은밀하게 움직여서 사람들 눈에 거의 띄지 않는다. 알을 품고 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암컷의 의무다. 하루 2번 먹이 사냥을 위해 둥지를 비울 뿐 어미는 거의 하루 종일 알을 품는다.
그러나 어미는 이곳도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는 눈치다. 풀 속에 둥지를 짓긴 했지만 바로 길가에서 멀지 않은 곳. 어미는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을 애써 누른 채 둥지 곁을 지나다녔다. 뜸부기 둥지를 위한 마을 사람들의 배려다.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수컷은 둥지 주변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논에서 수컷이 발견됐다. 두 마리다. 경쟁자가 생긴 것이다. 수컷의 울음은 암컷을 부르거나 자신의 영역을 알리는 신호다.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수컷 하나는 이렇게라도 암컷과 둥지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놈은 언제고 암컷을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속셈이 깔려 있다. 뜸부기 둥지가 발견된 지 열흘째. 공사가 중단된 마을 입구 길은 비까지 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다. 하수관로 공사 중단으로 경제적인 손실도 생겼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뜸부기 둥지 안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됐다. 공사 중단에 따른 그 손해가 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뜸부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자부심, 그 다음에 그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같은 것은 대화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루가 다르다. 벼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여름논. 7월이 지나고 8월 한여름이 시작됐다. 그날 아침 둥지에 변화가 생겼다. 외부의 습격을 당한 듯 둥지 안에 알이 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밤사이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난 것이다. 첫째가 알을 깨고 나오면서 둥지를 드나드는 어미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미는 이번에도 소리 없이 둥지 안으로 들어왔다. 첫째가 부화했지만 어미는 8개의 알이 모두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미는 새끼가 체온을 뺏기지 않게 하려고 날개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새끼는 연신 어미의 날개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벌써 4주째 알을 품고 있는 둥지 안의 뜸부기 어미. 피곤한 듯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날 오후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둥지 안에서는 넷째가 힘겹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새끼들은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따뜻한 체온을 찾아 움직인다. 어미가 둥지를 비웠을 때는 형제들끼리 몸을 의지한다. 다른 새들과 달리 뜸부기 어미는 새끼들이 깨고 나온 알껍질을 둥지 밖으로 내다버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알껍질은 새끼들에게 장애물이다. 알에서 나온 지 하루가 지난 녀석들은 그 사이 장난이 늘었다. 부화가 시작된 지 이틀째. 마침내 막내가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먼저 태어난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덕꾸러기다. 부화한 새끼들에게 둥지는 비좁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못 된다. 이때쯤이면 새끼들 소리에 둥지는 노출되기 십상이다. 일찍 태어난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둥지 밖으로 나갈 생각뿐이다. 녀석들은 태어나서 아직까지 먹이를 먹지 못했다. 뜸부기 새끼들은 이제 둥지 밖으로 나가 먹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마음이 급하기는 어미가 더하다. 어미는 둥지 안의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수 있을지 살핀다. 어미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먼저 나갔다. 둥지에서 어미가 기다리고 있는 논까지는 3미터가 넘는 언덕을 뛰어내려야 한다. 새끼들에게는 둥지를 떠나는 게 쉽지 않다.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 둘 둥지를 떠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막내는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지 고작 3시간째. 제대로 정신도 차리기 전이다. 둥지 밖으로 용감하게 뛰어내린 새끼들은 무조건 어미 꽁무니만 따라 나선다.
그러나 아직도 둥지 안에는 미처 뛰어내리지 못한 새끼 2마리가 남았다. 한 마리가 마저 떠나자 둥지 안에는 이제 막내뿐이다. 둥지 안에 새끼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는 주변을 경계하는 데만 신경이 쏠려 있다. 둥지 안에는 3시간 전에 태어난 막내의 울음소리만 가득하다. 막내는 아직 스스로 둥지를 떠날 힘을 비축하지 못한 상태다. 한 시간 후 마침내 망설이던 막내가 둥지 밖으로 몸을 던진다. 그러나 둥지 밖은 험한 세상이다. 전신만고 끝에 둥지 밖으로 나온 막내. 간신히 논으로 나왔지만 이미 가족들은 이곳을 뜬 상태다. 막내는 어미와 형제들을 쫓아 논으로 떠났다. 이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뜸부기 새끼들도 이 논에서 자랄 것이다. 새끼들이 둥지를 떠난 다음 날, 비로소 주민들은 미뤄왔던 하수관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수관 설치가 끝나면 이곳에 농작물 보관용 좋은 창고를 짓게 된다. 뜸부기 가족이 떠난 뒤에도 둥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여름 철새들이 떠날 준비를 서두르는 9월 말. 뱀이 들판 개울가에서 우연히 뜸부기 가족이 발견됐다. 둥지를 떠난 지 2달 만이었다. 어미를 따르는 새끼는 9마리에서 3마리로 줄어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음이 분명하다. 뜸부기가 떠난 논에 겨울 철새가 찾아왔다. 혹독한 추위와 눈이 내리는 겨울은 봄을 위한 준비다. 지난 여름 뜸부기가 둥지를 들었던 웅소성리 마을. 뜸부기 가족이 새끼를 낳았던 자리 옆에는 농산물용 좋은 처리 창고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뜸부기 둥지가 있던 곳으로 불린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된다고 믿는 농민들. 올 한 해 풍년을 기다리듯 웅소성리 주민들은 올해도 뜸부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부화된 뜸부기가 금년에도 꼭 다시 찾아와서 또 다시 그 둥지를 틀고 부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제 바람입니다. 봄은 얼어붙은 땅을 녹이며 찾아온다. 새봄이 오면 논에는 또다시 새 생명이 깃들 것이다. 그 여름 논에서 울던 추억 속의 새 뜸부기. 뜸부기와 함께 논에 살던 따오기와 황새는 이제 우리 들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뜸부기도 지금 우리들 곁을 떠나려 하고 있다. 우리 논에 남은 마지막 뜸부기. 올해도 뜸부기는 논에서 울어야 한다.